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오늘은 어느 중소기업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다란 기계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큰 배라고 할까요? 이 큰 배에 들어가는 모든 부속, 그러니까 나침반 종류가 있을 테고 또 항로를 잡는 키가 있을 테고 그리고 뭐 가판이며 돛대 이런 것 하나하나로 따지면은 별로 대단치 않은 것들이지만은 그러나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없든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큰 배는 바다를 항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각각 부속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한다면 적절한 비유가 될는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건전한 중소기업의 육성이 없이는 건전한 한나라 경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이렇게도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82년도 통계를 보았더니 중소기업 사업자 숫자로 봐서는 전체 97%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종업원 수는 53%입니다. 그래서 반이 조금 넘습니다만은 그러나 생산해내는 그 생산액은 전체 34%밖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상 지난 20여 년간 우리는 대기업 위주로 수출을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기업들은 한 공장을 설립할 때 그 공장의 설비 하나하나를 중소기업에 맡겨서 만들어서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통째로 외국에서 사들여 오는, 도입해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외채의 무게와도 직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업주 쪽에서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거야 국내 기술이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 우리의 기회만 달라. 그러면은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좋은 작품을, 훌륭한 기계를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한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하나의 기업이라고 해봐야 사장까지 포함해서 모두 14명의 직원이 전부인 이 업체는 영등포구 신정동 세칭 칼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름은 오성 엔지니어링, 작년 4월에 생긴 신생 기업입니다. 저희가 찾아갔을 때는 마침 점심 식사 후에 짧은 휴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이 공장 옆에 좁은 숙직실에 모여서 한창 열띤 장기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챘네. 그 달라고 그래, 달라고. 아니, 달라고 하는 거 아니다. 여기지? 그렇지. 에이씨. 넘어가서 나로 이거 한 마리 이거 뭐 그래 이거 놔주고 이거 안 죽었어. 그래, 안 죽었어, 해. 나야? 얼른 갖고 와. 뭐 올로 갈 거냐? 네. 당근인데 장기판은 분명 하나인데 두는 사람은 한 10명쯤 돼 보이죠. 꼭 누구 편을 뭐 든다기보다는 장기판이 거기 있으니까 구경하는 사람이 따로 없이 그야말로 모두 일심동체로 함께 판을 끌어간다는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공짜다. 먹어 괜찮아. 어떻게, 얼로 갈까? 얼른 갖고 와. 얼로 갈까? 야, 뭐야? 안 돼. 장기라는 게 워낙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비록 왕도 있고 차포도 있고 또 졸도 있고 그렇지만 어디 졸이 항상 졸일 수 있습니까? 남들이 졸이라고 방심할 때 바로 상대 왕도 가까이에서 위협할 수 있는 존재. 그리고 나머지 차포가 마음 놓고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이 졸의 협조야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 모인 분들이야말로 졸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들은 어느 누구보다 막강한 실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장은 엔지니어링을 하는 곳이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엔지니어링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의 제품을 생산해내기 위한 하나하나의 기계가 전체로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조정해주는 그런 일이죠. 여기 보이는 이분은 올해 나이 37의 이준필 씨입니다. 인천에서 제일 큰 기계 공장의 기능공으로 일하던 인재인데 이 작은 공장으로 왔을 때는 나름대로 꿈이 있었다고요. 그 부속품의 가장 정밀한 부분을 깎아내는 후단 절단이라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김명수 씨, 이분은 올해 26살로 이제 용접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가 됐다 이렇게 자부를 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구석 저 구석에서 눈에 띄지 않게 일하고 있는 분 중에 하나, 현장 담당 장천홍 씨입니다. 올해 36, 돌격 대장이라고도 불리우는 만큼 이 공장의 가장 힘든 일을 도맡아서 하고요. 조립에서 용접까지 다루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기계 제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항상 이분 이성원 씨의 일입니다. 6살짜리 아들애가 있는 호라비 신세에다가 약간의 언어 장애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기술에 있어서만큼은 10여 년 경력의 가장 고참 기능공입니다. 그리고 38배 김윤호 씨. 한때는 현대조선의 용접 반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에서 4년 3개월간 중장비 정비를 했다는 이 김윤호 씨는 역시 이 공장이 자랑하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입니다. 언뜻 보기에도 수줍음이 많아 보이는 박평한 씨는 하는 일만큼은 아주 큰 힘을 요구하는 거친 일들입니다. 용접에서부터 무거운 자재 운반까지 말없이 혼자 해치우는 숨은 일꾼이죠. 그리고 이 공장의 막내 이상범 군입니다. 고향은 원주에서 조금 들어간 신림리라고 하는데 제천공고 시절부터 자취를 해와서 그런지 외로움을 잘 탄다고요. 비록 막내이지만은 화약 발파 기사 면허를 가진 대단한 기능사입니다.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사의 핵심은 뭐니 해도 설계에 있습니다. 이들이 고심해서 창조해낸 설계도에 의해서 모든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설계사 김기찬 씨는 굳이 직급을 붙이자면은 과장급인데 컴퓨터보다 조금 더 정확한 아이디어맨이라고 할 수 있고, 또 한 분 공업전문대 출신의 이규호 씨는 2달 전까지만 해도 직접 공장 현장에서 제작 일을 하며 경험을 쌓아온 설계사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재무장관격인 경리부 김인웅 씨와 홍일점인 미스 송도 중요한 식구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분이 모두 11분이죠. 나머지 3분, 상무님과 기사분, 그리고 사장님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K벽지에서 이 벽지를 생산하는 새 기계를 설치하려고 하는데 그 일을 맡으려고 지금 몇 시간째 협상 중에 있습니다. 한 번 만들었다 두 번째 만들면은 모양은 예쁘게 나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 성능은 그렇게 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 케로센 바나가 일본에 보면은 보는 건 많이 씁니다. 이건 뭐 일본 카다로 금담하는 저희 코로나 바나에서 쓰는 건데 요와 동종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은 뭐 요게 될지 아니면 국산품을 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국산품이나 요거나 바나 그 조절 장치가 문제지 바나가 문제가 네, 이번 아니라고 협상에서도 생각합니다. 가장 난제는 외국산 기계보다 성능이 못지않은 기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뜻대로 잘 될지 의문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가격보다는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쓸 수 있는 기계가 돼야 되지. 뭐 형식만 매끈하게 만들어 놓고 실제 우리 써보면 말이지 매로가 많으면은 이게 참 상품의 분량도 많이 날 뿐더러. 사장님 원무 씨, 43살입니다. 역시 한양대 전기과를 졸업한 엔지니어로 말솜씨는 별로 없지만 실력으로 신용을 얻어온 경영자. 대담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설계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건 믿어주십시오.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지 발견하면 그때 와서 좀 지적을 해주시고 또 현장에서 오래도록 이런 계통의 그 디테일한 기술을 축적돼 있으니까 그 이사의 기술하고 우리의 기술하고 합친다면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나리 벽지건은 일단 희망적으로 얘기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타고 오는 이 차, 6년이 된 중고차인데요. 이게 뭐 사장님 차라기보다는 공장 사람 모두가 쓰는 업무용 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원무 사장님이 공장 사무실로 돌아왔을 때 이 사무실에서는 설계 기사들과 공원 사이에 진지한 토론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장님도 옷을 벗어놓고 이 토론에 뛰어들었습니다. 하게 아니라 현재 아로되게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걸 사서이겠습니다. 지금 저 우리 기계 그 구조로 봐서는 여기 살이 좀 살아 있는 거. 아니요. 이게 없고 엘리더 썼으면 FN. 그 기계 지금 그걸 붙잡아 쓰면 용이하고 좋겠습니다. 보기도 좋고. 이 어디 들어갈 건데? 그 위에 지금 예, 거기지? 예. 닉사 위에 상품 건데요. 이게 넓더라고요. 요 그래서 엘리더가 쓰게 되면은 기대 두 개만 맞춰주니까요. 그렇지. 근데 요거 때문에 요렇게 되면 좋겠다. 그래서 바꿔주세요. 아마 그 제작하는 과정에서 설계한 대로 하다가 조금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제작하던 실무자들이 그 문제를 들고 와서 설계사와 토론하고, 그리고 또 사장님도 그것에 의견을 보태고, 글쎄요, 이러한 광경은 대기업이라면은 아마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 아닐까요? 이거 돌
돌리는 걸 반대로 돌리면 돼. 반대로 두고 그렇지. 반대로 두고. 어. 그러니까 나중에 애가 여기 뭐 맺혔지만은 나중에 못 부른대요. 그거 하다가 있대요. 나트를 나또. 애를 하나 사다가 여기 큰 거 아니야? 이만한 거 끼일 거 아니야? 네. 그렇지? 완전히 꽉 차야지. 크지는 않던데요? 그 나또로 막 그래요. 요 테이블에 있는 걸로 살라고. 네. 저 나 사람들을 빡 했다. 나는 저기 뭐 삼박대 수된 게 있겠어? 예. 아니 스탠드 나오고요. 근데 나가 웬내지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되고요. 이거는요. 저 용접이라는데 여기 용접하면 답지 못해요. 먼저 용접해가지고 깎아야 돼요. 용접해서 깎는다. 네. 근데 끔 깎아가지고 붙여가지고 용접하면 안 돼요. 답지 휜다기지. 못해요. 네. 먼저 그럼 저기 가공하는 사람한테 얘기해 보면 되고. 네, 알았어, 들어가요. 요거는 내가 바꿔다 예. 지금 그 사무실에서 있었던 짧은 토론을 엿보면서 우리는 이 공장의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장 밑에 누가 있고 또 그 밑에 누가 있고 이런 서열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제품을 만들기까지 누구나 자신의 아는 지식과 경험을 최대로 발표하고 또 그것이 모아질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마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이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것은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공장에 납품할 제품입니다. 브레이크의 그 라이닝 부분에 들어갈 고무 제품을 만들고 건조시키는 3천만 원짜리 건조대를 제작 중인데요. 벌써 한 달째 이 작업을 계속해 오고 있고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 건조대입니다. 폭이 2m고 높이가 3m, 길이가 30m나 되는 아주 거대한 기계입니다. 지금은 겉모양만 완성돼 있지만은 일단 높은 열기로 고무 제품을 건조시킨 뒤에 그 열기를 다시 모아서 재생해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연료 절약형의 복잡한 기계라고 합니다. 국내에선 최초로 만드는 것이라고 자랑이 대단하시더군요. 지금 일하고 계신 장천홍 씨, 기계의 무거운 부분들을 거의 아니 제가 보니까 자신의 손으로 언제나 날라붙였다고 좀 합니다. 안 하시고 일만 하시는데 이게 일이 좋으세요? 요새 좋다기보다도 뭐 직업 이런 거 어떻게 해요? 어디 뭐 휴식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일자리 휴식이 없죠. 자기 하다 보면 자기 한 거에 끝나면은 잠깐 휴식이라든가 뭐 특별하게 휴식이라고 없죠. 이게 다른 일과 달라서. 지금 여기서 맡고 계신 일이 뭐예요, 정천홍 씨는요? 주로 저 용접하고 절단이죠. 인증하고 절단요. 지금 뭐 가장 저 힘들고 어려운 그 막일은 다 맡아서 하신다는데. 글쎄 원래 이 계통에는 뭐든지 다 그래요. 뭐 쉬운 일이라고 하나도 없죠. 근데 어른도 숙달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 처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게 다 뭐 힘들고 뭐 쉽다고 하는 일 하나도 없죠. 뭐 집에 가면 고단해서 아주 확 쓰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숙달되다 보니까 그런 건 못 느끼죠. 외국에 쓰러지다 보면 뭐 아무것도 못 하게 되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얼마예요? 네? 얼마요? 50년생이니까 36이요? 결혼하셨어요? 아직 안 했죠. 못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어떻게 해서 여태 안 하셨어요? 그렇게 물어보면 나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네. 결혼한 사람은 왜 벌써 결혼을 했느냐? 그 사람도 뭐라 그러겠어 저한테.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직접 손 다져서 만들고 나면요 좀 애착이 많이 갑니까? 글쎄요. 그 당시는 모르겠는데 제 차 만약에 보수공사가 들어간다든가 그때 가보면 좀 애착이 가죠. 그래서 이거 내 손으로 만들었는데 이건 애착이 가지면 만들고 나서는 그 적시는 못 느끼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줄도 모르고 또 그럴듯한 말솜씨로 자기 자랑할 줄도 모르는 것이 이곳에 계신 분들의 공통점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맡은 분야의 기술만큼은 누가 뭐래도 자신 있다 하는 그 순수한 자부심, 이것 또한 이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자신 있는 종목이 뭡니까? 자신 있는 종목이 어떤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뭐 다진 거 뭐 다 해줄게요. 그럼 도민이 와야 내가 저 보면 다 해줄게요. 지금 저 도면만 보면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도민 가만히 있는 그러니까 모든 기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이거 이 회사에서 한 인천에서 회사 망해서 와가지고 이리 왔어요. 큰 공장이 많이 안 나게 연습이 계속 되니까 목포로 나가 하려고요. 그래가지고요. 뭐 도면들은 와 가져와야 한번 다 해주죠. 1번 도면 할 수 있어요. 도면만 보면 네.
어떤 게 뭐 들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신의 기술 가운데서 제일 지금 취약한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해봐야지 뭐 어디 나가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못한 기술은 없었어요? 계속 있어요. 그렇게 자신이 있으세요? 네, 자신 있어요. 도면만 보여달라. 그러면 뭐든지 자신 있다. 기계에 관해서라면은 뭐든지 호언하다 하는 자부심들을 저마다 갖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합동 토론도 자주 벌어집니다. 작업을 하다가 이상이 발견되면 설계 기사까지 포함해서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즉각 수정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단지 기계 성능뿐만 아니고 디자인이며 색상 그리고 또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그 편리함까지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합해져서 결정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글쎄요, 뭐 혹신한 의자가 있는 회의실은 아니지만 그야말로 하나로 마음이 통하는 그런 회의 장소, 어디든지 회의장이죠. 뭐. 근데 여기서 잠깐 여러분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계 기사가 지금 옥절절 매십니다. 역시 이론이 실제와는 조금 다르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 토론을 거쳐서 이제 이론과 실제가 만나면서 그야말로 훌륭한 기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각을 따가지고도 절곡을 해야 되는데 귀찮다고. 따가지 하나 씹어놓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 여놓으면 딱 따가지고 여기만 딱 집어넣어주고요. 그리고 어차피 여기를 막아야 될 거 아니야. 모서리를 막아야 되니까. 아니 모서리 안 막고 이걸 말아가지고 속에다 집어넣으면 지금 되니까. 안에다 집어넣고 여기만 더 부어버리면은 그냥 되잖아. 일이 더 편하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 옛날에 했던 식이잖아요. 저 패널 가스 찍을 때 그래 저 저기 해석이 그렇지. 여기까지 용접 패널 되거든요. 그렇지. 안에 들어서 이건 좀 둥글게 졌고. 훨씬 낫네요 그럼. 그게 낫겠죠? 나도 그거 나요. 여기 훨씬 나간대. 그래도 집어넣어 놨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밑에는 약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안에 들어가서 여기서 모강해야 되는데 이 모강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 들어가면 하나 못 해고 되건데 철판 쭉 잘라서 되면 돼. 네. 밖에서는 직원들의 토론이 진지하게 벌어지는 동안 또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나름대로 또 바쁘십니다. 지금 말이에요. 내가 그리 가야 되겠는데, 근데 저 김 과장하고 같이 갈게요. 예, 같이 가가지고 도면 좀 보고, 내가 좀 보고, 내가 꼭 현장까지 가야 될 사항 같으면은, 같이 가고 안 그러면은 김 과장만 보내고 그럴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예, 지금 저 출발할게요. 예. 네, 새로운 일거리가 또 생길 모양입니다. 같은 중소기업체인 오성금융에서 연락이 왔는데 자기네가 맡은 일을 함께 나누어 하자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글쎄요, 일개 기업의 경영주로서 사장의 어려움은 하나 둘이 아니죠. 우선 규모가 적은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은행 대출이 힘들다는 것도 어려움의 하나일 것이고 또 대기업과 거래 시에 현금이 아닌 3개월 이상짜리 어음으로 대금을 받는 것이 상례라는 것도 어려움의 하나입니다. 게다가 아직은 실적이 적은 중소기업이라서 국산 기술, 국산 기계에 대한 불신 때문에 일을 맡겨주는 대기업이 적다는 것, 이것이 제일 큰 고충거리라고 합니다. 같은 영등포 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인 오성금융에 도착했습니다. 이와 같은 중소기업체가 국내에는 8천여 개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등록된 업체는 불과 3천여 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는 유사 중소기업의 난립으로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중소기업끼리의 긴밀한 협조 체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날 두 중소기업의 만남도 그런 한 모습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을 붙여놨어요. 요걸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재질은 뭘로? 재질은 이제 일반 평철을 써가지고 일반 펜슬이고 용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젠팅이 잘 돼야 되거든요. 보관할 때 뭐 온도 같은 거는 온도 같은 거는 거기. 한 코일 전문 생산업체에서 이곳 오성금융에다가 기계 제작을 의뢰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곳 오성금융의 전문 분야는 원래가 전자부품 같은 초정밀 금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정밀 금형 부분은 자기네가 맡고 그리고 틀이 되는 그 플랜트 부분은 오성 엔지니어링에서 맞지 않겠는가 하는 제의를 해와서 지금 의논 중인 것입니다. 견적을 내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한번 스탬프를 직접 한번 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지하고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일본에서 수입되다 보니까 조립도를 안 줬던 모양이에요 이제. 조립도가 없어. 그래서 일단 부품 기준 해가지고 견적을 낸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조립은 거기 가서 실제 쓰고 있는 걸 한번 보고 조립비 나중에 산정을 해가지고 올려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가서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1차 보건 결과로는 뭐 우리가 충분히 그 커버할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협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예, 이것이 이제 그 자주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거 옛날 같으면은 이제 그 자기네 그 속마음만 가지고 자기네 욕심 내지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전부 다 그저 자기 격에 안 맞는 것도 맡아가지고 혼자 실험하다 보면은 그 전체적인 일을 갖다가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과감하게 자기 전공 분야를 살려가지고 자기 분야에 맞지 않는 거는 그 협력업체를 찾아가지고 협조를 구하고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자신 있게 해결함으로써 그 기술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경쟁력을 갖추게 되고 뭐 외국에서 어떤 샘플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중소업체 엔지니어들이 여러 명 모여가지고 그 해결함으로써 서로 중소기업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중소기업도 나름대로 전문화를 해가면서 서로 예. 협력 체제를 많이 유지해가야 되겠군요. 예, 그건 뭐 절대 필수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이 모든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그 이양이라든가 또 기술적으로 발전하기가 저는 힘든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얼핏 생각하기에 이 반도체 그러면은 상당히 많은 투자가 요하고 그래서 대기업에서만 손을 대는 그런 분야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 사실은 그 하나하나의 부품 모두를 중소기업에서 맡아야 당연히 그 이루어져야 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외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외국에서 어떤 그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와보면 말이죠. 대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해체를 해가지고 개발실 쪽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중소기업 쪽으로 전부 나눠줘야 될 형편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는 막 어떤 중소기업이든 간에 자기 특성을 가지고 그 분야의 1인자가 되면은 막 어떤 수주 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그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뭐 요즘 시선말로 볼트 너트까지 대기업이 전부 맡아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일단 그 질적을 위해 가지고서 정부 쪽에서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중소기업이 자신이 없을 때는 뭐 굳이 대기업에서 하지 말라는 것보다는 대기업에서 과감한 투자를 해가지고 우선 외제보다도 월등히 나을 만큼 개발하는 데는 저도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주역이 볼트 나트에까지 대기업이 신경 쓴다면은 그 대기업이 할 일이 없는 대기업이 아니냐. 그래서 정부 쪽에서 좀 중소기업의 그 유능한 인재를 찾아가지고 적극 육성시킴으로써 막 여러 가지 그 경쟁력에서나 모든 면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중소기업의 사장과 생산부장은 직접 주문회사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 주문회사가 이제까지 일본에서 직수입해서 쓰던 기계를 이번엔 이 국내 중소기업에 맡기는데 기계 조립도는 일본에서 건네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조립도는 없어도 좋다. 보기만 하면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주문회사의 생산과장 등 간부직이 나와서 두 중소기업인들의 안내를 맡았습니다. 비록 이 회사가 한일 합작회사이고 이제까지 일본의 기계를 일괄 도입해서 사용해왔지만은 이제 증설하는 기계만큼은 우리 손으로 만들고 싶다는 것. 이것은 이 회사의 생산부를 맡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도 원하던 일이었습니다. 두 중소기업인들에게 지금 이모저모 기계를 설명해주는 모습들이 참으로 진지합니다. 저녁 7시가 넘은 시간, 온종일 건조대 마무리 작업에 매달렸던 직원들의 퇴근 시간입니다. 이 공장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아무도 술, 담배를 즐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 곧장 집으로 흩어져가고 공장에서 아예 숙식을 하고 있는 김명수와 이상범 씨 둘만 공장에 남았습니다. 퇴근하는 분들 중에 한 분, 이준필 씨 뒤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집이 인천인 이준필 씨는 평소에 그 20분 거리가 되는 고척도까지 걸어가서 완행버스를 타곤 했다는데요. 이날은 우리 취재팀을 위해서인지 굳이 비싼 직행버스에 올랐습니다.
효진아? 방 하나 빌려 쓰는 처지라서 그런지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질 못하는데 그래도 국민학교 5학년생인 아들 효진이가 금세 아버지 목소리를 알아듣고 뛰어나왔습니다. 효진이하고 국민학교 2학년인 딸 유진이 이렇게 모두 4식구입니다. 효진이는 오늘 또 복수됐어? 복습을 안 하고 공부도? 매일같이 학교에서 하는 거 집에 와서 배우고 복습하고 그러면은 실력이 향상돼. 알았어? 부인께서는 그동안에 몸이 불편해서 쭉 누워있다가 얼마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고 하는데 그 아픈 동안에도 조끼를 뜨는 부업만큼은 계속을 해오셨다고 합니다. 생각 같아서야 조끼 떠서 번 돈으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남편이 벌어온 돈은 그냥 모두 저축을 하고 싶지만은 뜻대로 안 돼서 그게 좀 속이 상하시다고요. 알았어. 내일은 좀 일찍 일어나. 매일 늦게 일어나가지고 언제나 뛰잖아. 저기까지 가려면 1시간 반 걸린다고. 부지런히 뭐든지. 지금 이게 뜨시는 게 이게 얼마 받는 거예요? 네, 800원 받아요. 800원이요? 네. 그럼 하루에 몇 개쯤 뜨는데요? 하루에요? 네. 하나밖에 못 떠요. 왜? 하나 더 뜨잖아. 하나 더 떠? 하나밖에 못 떠요. 아 이거 아니 저는 하루에 하나 뜬다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거 하루에 뜰 수 있어요? 네. 이 조끼인데 네. 그 하루에 800원씩 받으면 한 달이면 얼마예요? 이게 한 달까지 뜨나요? 뜨는 날도 있고 노는 날도 있고 그렇대요. 그럼 이것 떠가지고 한 달 얼마를 버으세요? 이게요? 계속 뜨면요? 네. 한 달에 3만 원도 벌고 4만 원도 벌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올 가을에 집은 어떻게 마련하시려고요? 예, 아빠가 버는 걸로 저축해가지고 벌 사야죠. 지금 이거 방 하나 쓰세요? 네. 근데 우리 아기가 우리 효진이가 5학년이라면서요? 네. 우리 큰애가 둘인데 방 하나 쓰는 좋지 않으세요? 올 가을까지는 이렇게 참아야죠. 가을에는 그럼 어떻게 해서 집을 마련하게 됩니까? 좀 계획을 좀 설명해 주시죠. 그동안 조금 저축해 놓은 것도 있고요. 네. 좀 그동안 또 벌어야죠, 가을 동안. 좀 설명해 주시죠. 저기 제가요 예. 시골의 처갓집에 동네에 저 쌀길을 들었어요. 예. 쌀길을 들었는데 그게 100개짜리거든요. 예. 그걸 들어서 탔는데 작년 가을에 타가지고요. 예. 그때 내놨어요. 내놓는다는 건 뭐라고 하니 이제 이자를 내년 가을에 올 가을에 받기로. 그러니까 올 가을에 받으면은 120가마를 주는가 봐요. 그 쌀 100가마를 타서 내놨다가 예. 올 가을에 120가마를 받는다. 예. 그러면은 그럼 얼마 됩니까? 120가마면은 한 가마 8만 7만 원. 원씩. 7만 원씩만 잡아도 80, 한 4, 5만 원 되죠. 네. 840만 원. 네. 그놈 하고 네. 전세거리 하고. 이거 전세가 얼마예요? 이게 지금 싸게 있어요. 예. 주인 아저씨도 좋고 주인 아주머니도 좋고 해서 우리가 여기 오래 살아서 많은 편리를 봐주고 있어요. 한 250만 원, 합치면 그럼 1000만 원이네. 그렇게 1000만 원이 넘네. 1100. 1000만 원 정도 잡아야죠. 네. 그리고 이제 아파트 업자들이죠. 용자, 네. 은행에서 용자 주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럼 합쳐서 하면 한 20평짜리 이상은 하겠죠. 한 1,500 정도. 네, 22평 내지 20평 그 정도 찾고 있어요. 그럼 방 그럼 지금 3개. 뭐 청약예금 이런 거 붓고 계신 게 있어요? 예, 그게 청약 주택 예금인데요. 네. 그게 5회치 들어갔어요. 네. 5회째요. 네. 매달 얼마씩? 매달 10만 원씩 들어가요. 네. 아니, 지금 월급 받고 계신 게 얼마인데요? 저거요. 얼마요? 월급 좀 받고 있는 게 30만 원 받거든요. 아니 그러면 거기서 10만 원씩 그 청약예금 붓고 20만 원 받고 이렇게 생활이 됩니까? 어렵죠. 근데 집사람이 요거를 해서 네. 조금씩 보탬이 되고 네. 또 제가 달리 쓰는 돈이 없어요. 네. 술도 않고 담배도 않고 뭐 이제 집 마련할 때까지는 저 어떻게든 살아보자는 결심으로 모든 거 다 끊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올 가을이면 대망의 집이 다 마련되는 겁니까 이제?
이게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꿈을 꾸고 있는데요. 효진이는 지금 내 방 하나 갖고 싶지? 네. 효진이 이 다음에 꿈이 뭔데? 응? 꿈이 뭔데? 얘기 아저씨의 얘기를 해볼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정참 뭐가 되고 싶어? 유진이는 말 잘하는데 생각 안 해봤어? 네, 효진이 대답은 나중에 또 기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근데 이 집 네 식구들께선 모두 통장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효진이 통장과 유진이 통장, 이것은 대학까지의 교육비로 쓸 것이고요. 또 부인 통장과 이준필 씨의 통장은 내 집 마련할 때 보탰을 거라고요. 그날 밤 빈 공장을 지키며 김명수 씨와 막내 이상범 군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동생이 장가를 가는 바람에 방을 내주고 나와 있던 김명수 씨도 또 그리고 1년째 고향집에 가보지 못한 19살 이상범 군도 언젠가는 가정을 이루고 식구들의 저금 통장을 만들어 보는 게 아마 숨겨놓은 소원이 아닐까요? 어제나 마찬가지로 또 그만큼의 할 일이 주어져 있는 새 하루가 밝았습니다. 사무실의 낡은 탁자를 둘러싸고 아침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중요 회의 같은 게 따로 필요 없이 14명 모두가 회의 참가자죠. 이날 회의의 주제는 이제 열흘 후면 작업이 끝나서 대구로 내려보내야 할 건조대를 현장에 설치하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얘기였습니다. 출장을 따라가서 설치까지 해주고 성능 테스트도 해주고 해야 할 텐데 현장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미리 여기서 조립 시험을 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그런 내용 얘기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현재 가서는 말썽이 생긴다고요. 수평 마시려면 이게 저거다고? 여기서도 수평은 볼 수 있기가 있는데 힘들지. 현장은 일단 저희들이 안 가봤으니까 모른다고 사실이요. 경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게 6m짜리가 돌아온다는 게 이거 보통 자리 찾아내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제가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뭐 판판하게 된다 해도 이게 거리가 멀기 때문에 되지는 않는다고요. 판판하니. 기계 일하는 거하고 건축 일하는 거하고 다르네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네들 정리해야지 해도 우리가 하는 것만 못하니까 우리가 가서 해줘야 될 게. 건조대 제작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모두들 조금씩 심란해지는 듯했습니다. 이제까지 몇 개 안 되는 기계들을 만들었을 뿐이지만은 그 하나하나 국내에서는 최초로 만든다는 자부심 하나 가지고 함께 설계하고 아이디어를 내고 또 몇 번씩 시험을 해가면서 만들었던 것들이라서 일단 완성시켜 내보낼 때는 마치 딸 자식 시집 보내는 것 같다는 얘기들도 하시더군요. 이날 오전에 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자유중국에서 보일러를 팔러 왔다는 분인데 말하자면 바이어가 아니라 셀러라고 할 수 있겠죠. 자유중국 보일러를 살 바에야 더 좋은 걸 만들어버리면 될 텐데 하는 생각도 있었습니다만 사장은 굳이 그 손님을 사무실로 안내해드렸습니다. 이 제품 가지고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LPG나 LNG나 다 쓸 수가 있는 거는 LPG and LNG It's convertible. LN
아, 옆에서 가만히 얘기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사장은 아마도 이 중국 상인을 통해서 국제 정보라든지 또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거 이런 걸 얻어내려는 속셈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살 마음도 없으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제품보다도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더 관심이 크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가깝고 그 기술 이전에 우리가 가장 필요가 없어서 이해하고. 국내에서 이걸 우리가 제작할 때 초기에는 가장 중요한 파트만 부품만 공급하고 나머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드바이스가 더 좋겠네요. 자유중국이라면은 특히 수출액의 70-80% 이상을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있다는, 다시 말해서 중소기업의 역할을 가장 잘 살리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죠. 그런 나라에서 온 또 다른 중소기업 판매 직원의 한마디 이것이 원무 사장에게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 자원이 되는 듯 보였습니다. Yes, because I think this is necessary. Had to using the local industry and enable to expanding to building local suitable products, and enable to promoting the local market. Yeah, right now you cannot depend on your own factory to building one complete set of products and export to worldwide. It's very difficult because every country tries to protect themselves. If you buy some items from Osung Engineering Company, what is it? I don't know right now, but I think there are certain way we can find out to buy from here. If in here can producing much better quality and much competitive price, we certainly will buy from here. 점심시간이 가까울 무렵에 막내 이상범 군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어딜 갔나고 찾아봤더니 저쪽 건조대 구석에 앉아서 웬 편지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 편지는 역시 같은 기능공으로 멀리 남양주군에서 일하고 있는 형님한테서 온 것이라고 하는데 벌써 한 달 전에 온 것을 읽고 또 읽고 그런다고요. 지금 제일 그 고민이 많은 직원이 누군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민 많은 직원이 한 두어 직원인데요. 두어 직원 되지만 내가 아직까지 좀 그런 고민들을 좀 덜어주는 그런 그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실질적으로 도와주지는 못하고 그래서 심적으로는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만은. 실례지만 지금 보수는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그 중소기업이나 요 조그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게 봉급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집은 상당히 싼 봉급을 책정해가지고 사람이 자꾸 바뀌는 경우가 있고 저희는 한 번 들어와가지고 지금 퇴사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봉급 수준은 이 계통에서는 제일 높다고 보죠. 그게 얼마인지 혹시 좀 얘기를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용접공일 경우가 35만 원 베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배우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20만 원에서 25만 원 베이스가 됩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아직 충분하진 못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직원들이 그 나이가 좀 많아요. 사실상 사회적으로 지금 자리를 잡아야 할 나이들이기 때문에 충분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봉급 이외에 이제 다른 방법으로 그 이상의 어떤 그 보람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제 맡은 일인가 같습니다. 어떤 그 봉급 이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 복지라든지 그 향후 좀 생각하고 계신 구체적인 것들이 좀 있습니까? 생각만 하고 있다고 미리 자랑하면 되겠습니까?
어렵습니까? 지원들 하나하나 그 복지를 좀 생각하십니다. 지금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 복지도 복지지만 이런 어떤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불경기를 대비해 가지고 사세를 단단히 하는 것이 우선 사실 큰 문제고요. 아무리 복지도 좋고 다 좋지만 회사 기둥 뿌리가 흔들린다면 문제는 다르죠. 지금 그 의료보험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의료보험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제 작년 가을에 전부 시작을 하려고 그랬다가 금년 초 돼가지고 어찌나 바쁜지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만 수일 다음 달쯤은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영등포 칼산에 자리 잡은 이곳 공장지대 14개 공장 직원들은 모두 이 700원짜리 백반으로 점심 식사를 한다고요. 이 700원짜리 백반 점심값이요. 물론 회사에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점심을 마치고 날씨도 좋고 해서 이제 점심 식사 후에 모두 마당의 건조대 위에 모여서 해바라기 휴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담배 한 대 피우는 사람이 없는 이분들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밌게 하시나 들어봤더니 바로 호랍이 이성원 씨 선보는 게 이날의 얘기거리였습니다. 형님, 예? 이게 한번 여행도 하는 거지 언제 여행해요? 어디? 네? 아이고요. 기회는 자주 하는 게 아니에요. 후보랑 떨어졌다 만나요. 그거 한결도 그거 뭐야? 자주 떨어지고 만나는 재미로 산다더라고. 우리나라가 이 기술이 떨어져가지고 선진국에 비해서 말이죠.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계도 외국에서 수입해다 쓰고 우리 손으로 만든 거는 기술이 떨어져서 안 쓴다고 그러고 그런 게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프레드님 참 말씀 잘하셨습니다. 저희 기계도 지금 이거는 대한민국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자량이 아닌데요. 저희 회사에서 딱 기계를 제작해서 납품하고 그러면요. 참 이것은 하나의 정말 우리나라에도 많이 없어요. 이게 신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죠. 지금 만들고 있는 이 기계요. 예, 이 기계뿐만이 아니라 해수기나 그다음에 가스 참 흡입적이나 예. 그동안에 만들었던 거. 예. 저희 회사에서 만든 것은 다 그럽니다. 근데 다만 외국에서도 만들어가지고 안 되는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가지고 그게 되겠냐? 한마디로 참 외부에서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게 참 저희들도 안타깝고 하지만 경영하는 사장님 더욱더 참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저희들은 자신 있어요? 예,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습니다. 이게 시일이 가고 계속 참 만들어가지고 납품하면은 이제는 한간데 한간데 가서 기계를 설치해 놓으면은 가서 딱 보면은 잘 되걸랑요 가동이. 그러면 이게 언젠가는 좀 시일이 걸리겠지만 이게 참 번창이 나오고 또 참 이름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어느 때였었습니까? 저희들은 그 물건을 만들 때 말이에요. 참 좋은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수출도 한다 그러길래 참 열심히 일했죠. 그랬는데 참 가꾸고 잘 다듬어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보냈는데 보내고 난 뒤에 부도라고 그런 소리를 들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애써 보람을 가질 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참 원망스럽대요. 사장님이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인화단계해서 한 몸 한 뜻으로 이제 물건을 만들었는데 내 자식처럼 잘 닦고 갈고 닦고 해서 만드는 게 결국에는 돌아온다는 게 부돈이 뭐니 그러면은 우리도 타격이 크지만 이 기업주는 얼마나 크겠어요? 많지 않은 돈으로 이것을 시작을 해서 좀 여럿이 잘 살아보자. 단결을 하면 안 되는 일이 뭐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부두를 맞고 좀 어려웠어요 한동안.
창업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이 회사는 지난 겨울 큰 위기를 맞았었다고 합니다. 몇 개월씩 밤을 새워 만들어냈던 기계값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상대 회사에서 부도를 내고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동안에 어음 할인을 해서 자재값이며 원료를 댔던 이 중소기업은 폐업 상태로 겨울을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고 암담했던 겨울 동안 그러나 월급도 제대로 받지를 못하면서 이곳을 떠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봄에 다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85년의 봄은 어느 해보다도 새롭게 이분들에게 열렸습니다. 주문회사 쪽으로 갔던 상무가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오성금융과 손을 잡고 함께 만들어내기로 한 제품의 계약이 체결이 된 것입니다. TDK는 잘 되고 있습니다. 뭐 내고 하재? 내고 5% 했어요. 5%가 좀 괜찮은가? 괜찮죠. 이거 이제 센서가 우리 주문한 그 고장난 거 수입해온 거 맞질 않더라고. 그 회사가 뭐 인수돼가지고 뭐. 이 봄에 이들은 정신없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개나리 벽지에 납품할 기계며 또 이번에 계약된 일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대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의 국산 기술의 저력을 보여줘야 할 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중소기업과 협력의 가능성을 제시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장님은 중고차를 타고 또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가고 직원들은 또 다른 일거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동안 대기업 위주의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펴오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금융 지원도 좀 부족했고 따라서 이 중소기업이 외롭게 침체되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 이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새롭게 인식되어지고 또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중소기업의 존재가 중요한 위치로 이제 와서 떠오르게 된 것은 바로 이런 오성 엔지니어링의 14분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설계도만 있다면 뭐든지 자신 있다는 이성원 씨, 또 말만 하면 무슨 설계도든 그려내겠다는 김기찬 씨, 그리고 믿어주십시오라고 말하던 원무 사장, 또 오성금융 생산부장의 그 자신 있는 말투, 그들의 얼굴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들이야말로 지원 사격조차 없는 전선에서 그들의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고지를 점령해 놓은 특수 공작대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